안녕하세요. 반려동물 세상입니다. 오늘은 그 치과 질환하고 뭐 양치질 이런 쪽에 이제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. 이 주제를 좀 잡은 이유는 그만큼 좀 신경을 안 써서 아주 심각해지고 그 심각해진 것 때문에 개들의 삶의 질이 좀 너무 엉망으로 되는 경우도 많고, 또 이제 좀 초기에 간단하게 그냥 양치질만 좀 더 한다든가 스케일링만 좀 해줘도 뭐 더 악화되지 않는 그런 게 많은데, 그거를 그냥 계속 심해져가지고 이빨 뿌리까지 노출되고 뭐 통증도 심하고 또 뽑아야 되고 또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감염으로 해서 또 삶의 질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,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치과 질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이제 사람 매일 양치질 하듯이 개들도 좀 그렇게 자주 양치질 하는 게 좋은데, 너무 양치질을 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물이 좀 껴가지고 그 음식물에 의해서 그 세균막인 플라그가 형성이 되고, 플라그는 그 보이진 않아요. 그 보통 이제 플라그가 표가 나게 하는 그런 색소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묻혀봐야 이제 알 수가 있는데, 그 플라그들이 쌓이면서 이제 치석으로 되고, 일단 플라그가 세균막이고 이러다 보니까 세균막이나 또 치석 자체가 세균막이 이게 쌓여가지고 생긴 거다 보니까 그런 감염 덩어리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거랑 연결되는 부위는 감염이 돼요.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그 잇몸이 시작되는 부위가 맨 처음에 이렇게 약간 좀 뻘개져요. 그리고 일단 뻘개지면은 계속 심해져가지고 원래 이제 이빨 있는 부위에서 이렇게 자꾸 내려가요. 내려가다 보니까 원래 그 잇몸이 여기까지 덮여 있던 게 자꾸 잇몸이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주저앉고, 그 다음에 치석은 더 넓게 끼고, 그러면서 점점 뿌리까지, 이빨에 이제 뿌리 있는 밑으로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막상 이제 치석을 제거하면 치아에 이제 뿌리가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일단 이렇게 노출된 경우는 음식이 잘 껴요. 그러니까 스케일링만 해도 해서는 이런 쪽에 좀 음식물이 잘 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매일 좀 양치질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. 그리고 이런 게 안 생기게끔 정기적으로 계속 스케일링 해가지고 좀 완전히 좀 제거를 해주면서 좀 관리가 상당히 좀 필요하고, 물론 이제 좀 심한 경우는 또 이제 막 치주인대가 녹아가지고 흔들거리고, 또 많이 흔들거리는 경우는 이 균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침입해가지고 턱뼈까지 영향을 미치고, 또 실제로 나이 많은 애들 중에 이빨에 그 치석이 많이 껴가지고 그 이런 식으로 막 심한 경우는 이렇게 계속 놔두게 되면 턱뼈에 막 계속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턱뼈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어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턱뼈가 툭 부러지는 경우가 뭐 종종 있어요. 그리고 심지어는 뭐 미용할 때 이제 턱을 이렇게 살짝 옆으로 이제 돌리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탁 부러진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, 그러니까 워낙 약해져 있고 턱뼈가 약해져 있으면서 거의 뭐 약하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뭐 씹다가도 턱뼈가 부러질 수가 있고, 막 또 이런 균들이 이 치석에 의해서 잇몸이 좀 보이고, 잇몸이 보였다는 건 세균이 공급이 돼가지고 염증이 생겨 있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염증은 여기만 딱 머무는 게 아니라 혈액을 타고 흡수가 돼요. 그래가지고 세균들이 전신에 순환하면서 뭐 심내막염, 관절염, 뭐 간염, 신장염, 뭐 여러 가지 딴 질병들을 자꾸 유발을 할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좀, 그리고 사람은 좀 막 이빨 아픈 거에 대해서 좀 표현을 잘하는데, 개들은 막 이빨이 이렇게 막 염증이 생긴 걸로는 그냥 보기엔 표가 안 나요. 표가 안 나는데 실제로
이런 애를 좀 치석을 다 제거하고 염증을 좀 가라앉히면 훨씬 밝고 애가 훨씬 명랑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런 걸 보면 아 얘네들도 좀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아 많이 힘들었겠구나 애가 이렇게 좀 제거할 걸 제거해서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명랑한 애였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가지고 좀 신경을 써서 좀 관리를 좀 해주셨어요. 가장 좋은 거는 양치질이에요. 그러니까 보통 아기 때부터 습관화 들여가지고 또 뭐든지 서서히 좀 익숙하게 하는 게 좋아요. 보통 이제 그 칫솔로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에는 그 칫솔만 걔들 같은 경우 이렇게 좀 갖다만 대세요. 그냥 칫솔로 입 앞에 조금만 갖다 대고 곧바로 먹을 거 주세요. 뭐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면 벌써 칫솔만 들면 막 달려올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조금만 더 움직이면서 다시 또 먹을 거 주고 뭐 조금씩 더 움직여서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고 나중에는 내가 익숙해지고 아 그렇게 할 때 절대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또 이빨 벌려서 사람처럼 안쪽에까지 입 천장까지 하지 마시고 보통 안에는 혀랑 닿는 부위는 치석이 별로 잘 안 껴요.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만 이렇게 몇 번만 음식만 좀 안 끼게끔 몇 번만 이렇게 좀 해주는 식으로 해서 이게 부담이 없고 부담 없는 게 끝나고 곧바로 맛있는 먹을 게 생기는 거나를 애기서부터 자꾸 익숙해지면 그러면 의외로 뭐 좀 예민한 애도 익숙해지면 다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좀 더 예민하기 때문에 좀 더 서서히 좀 익숙하는 게 좋아요. 보통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도 예민하니까 맨 처음에는 치약에다 칫솔에다가 뭐 먹을 거를 좀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되고 또 아니면 어, 좀 닭고기 맛 나는 치약 같은 거 있거든요. 그런 걸 이렇게 좀 짜서 맨 처음에는 그냥 먹게 하세요.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뭐 한 1, 2주 익숙해져 잘 먹으면 그 다음에 묻혀가지고 그냥 조금만 움직이지고 그리고 또 이제 먹을 거 주고 항상 끝나고 나서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주세요.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 익숙해지면 맨 처음에 요거 자체가 그냥 먹을 거구나 또 먹을 게 그냥 뭐 힘들지 않게 살짝만 움직이고서 또 계속 먹을 거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서서히 좀 익숙하게 하면 뭐 고양이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좀 닦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특히 치아가 되게 가늘어요. 가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좀 그 세균막이 오래 있거나 그러면 치아가 잘 부식돼요. 그래가지고 막 손상되고 또 그런 염증이 지속적으로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다 보면 그 이게 오래되다 보면 이제 구내염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그런 자극이 오래되면서 면역 이상에 의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이 인후두나 막 잇몸 있는 데가 막 시뻘개지고 또 무척 따가워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고 침 질질 흘리고 먹을 때도 막 괴로워하고 이런 애들이 무척 많아요. 특히 길고양이에서 많고 실내에 있는 애도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 그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불과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4~5살밖에 안 되는데 막 구내염으로 아주 고생하는 애들 많거든요. 그리고 구내염 아주 심하면 막 이빨을 다 뽑아야 되고 또 이제 그런 면역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막 강한 스테로이드를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이제 면역이나 또 바이러스에 도움되는 뭐 인터페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가의 약들이 막 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.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너무 진행되기 전에 초반에 벌써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석이 안 껴 있어도 잇몸 닿는 부위가 약간이라도 뻘거면 그런 경우는 벌써 좀 염증이 있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그게 오래 지속되면 다 안 좋기 때문에 그럴 때 그냥 간단하게 스케일링 한번 해서 좀 더 심해지지 않게끔 하고 뭐 양치질해서 계속 관리해가지고 그런 플라그가 안 끼게 되면 뭐 평생 뭐 전혀 치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좀
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다 보면 점점 악화되고 좀 너무 개나 사람이나 너무 고생한다는 거. 또 이렇게 심한 경우에 스케일링 하는 거 겁내하는 분이 많아요. 왜냐면 너무 많은 이빨을 뽑을까, 아니면 스케일링 할 때 마취를 한다니까 마취해서 안 깨나면 어떡할까. 근데 보통 사람 이렇게 내시경 하듯이 그냥 이게 그렇게 사람도 스케일링 할 때 그렇게 막 고통스러운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대신에 지직거리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그런 걸로 인해서 막 움직이지 않을 정도만 가볍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하고, 뭐 쉽게 또 해독제나 뭐 이런 걸로 또 쉽게 깨워주기도 하고, 뭐 일단 원래 수술보다는 아주 가벼운 상태로 하고, 또 가벼운 상태에서 이제 심박동이나 전신적인 뭐 혈압이나 이런 게 잘 유지되는 것만 확인하면 별로 그렇게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니에요. 지금 저희도 제가 뭐 30년 동안 뭐 동물병 하지만 이게 가볍게 써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스케일링 하면서 죽은 적은 하나도 없는데, 많은 경우가 좀 이렇게 스케일링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많이 갖고,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마취할 때 그런 그 마취에 대한 여러 가지, 마취를 하게 되면 모든 게 이제 떨어지거든요. 떨어지고 또 그 마취에 대해서 유난히 좀 예민한 애들이 있어요. 또 마취했을 때 뭐 얘가 심장이 많이 안 좋거나 호흡이 많이 안 좋거나 뭐 빈혈이 심하거나 뭐 이러면은 마취의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얘가 좀 마취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 그러면 좀 당연히 그런 뭐 혈액 검사나 뭐 이런 엑스레이나 뭐 기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얘가 마취에 대해서 괜찮다 해도 되는지 그런 걸 좀 체크하고서 하시면 더 안전하게 마취를 할 수가 있죠. 그래가지고 항상 좀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얘 자체는 계속 괴롭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줄 거는 뽑아주고, 그 다음에 좀 치료해 줄 거는 좀 치료해줘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이렇게 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, 그런 바람입니다. 그리고 보통 치아 상태는 먹는 거랑도 또 연관은 많아요. 물론 이제 뭐 약간 유전적인 거나 침 상태, 뭐 침의 양 뭐 이런 거랑도 물론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, 아무래도 이제 부드러운 거를 좀 많이 먹게 되면 사람 음식이나 뭐 또 통조림 이런 걸 자꾸 주다 보면 치아가 좀 빨리 손상돼요. 사료 먹고 나서 뒤에 물 먹는 습관을 들이면 사료 알맹이가 군데군데 있다가 물 먹으면서 싹 씻겨 나가다 보니까 사료만 먹는 경우 그래도 거의 한 7, 8살까지 이빨이 건강한 애들이 상당히 많은데, 그냥 통조림, 뭐 사람 먹는 거 이런 것만 먹다 보면 한 3, 4살인데 막 염증도 심하고 치석도 막 많이 끼고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또 고양이 같은 경우도 좀, 특히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길에서만 생활하고 불쌍하다 보니까 이제 통조림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런 통조림 자체가 치아에 좀 영향, 계속 그런 게 자주 지속적으로 좀 급여되다 보면 치아에는 되게 안 좋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사료하고 신선한 물을 좀 주시고, 아무래도 이제 영양적으로도 좀 이렇게 사료가 더 이렇게 균형을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주고, 꼭 길고양이 같은 경우 약을 먹이거나 뭐 이래야 될 때는 그때는 이제 그런 통조림이나 맛있는 거랑 어쩔 수 없이 섞어서 먹여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구내염으로 무수히 많은 고생하는 애들, 또 그런 식으로 악화되는 애들을 좀 막고 더 오래 살 수 있게, 더 아프지 않게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. 평소에 조금 입안에 약간의 냄새가 나거나 잇몸이 빨갛거나 치석이 좀 껴있거나 이러면 지금 최대한 빨리 좀 신경 써서, 또 스캐닝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양치질 좀 매일 습관을 들여가지고, 그래서
양 스캐닝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렇게 관리해주면 평생 뭐 건강한 치아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까 이렇게 좀 꼭 평소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